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속의 어린 왕자 마프입니다. 오늘은 한라산에 왔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한라산에 오르기 위해 전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백록담을 볼 생각을 하니 벌써 마음에 설레요. 조천읍에 있는 연우스테이라는 숙소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는 택시로 40분 정도 걸리는데 다음날 성판악 코스 출발지와 가까운 숙소에서 선택하였어요. 숙소는 거실과 방이 모두 깔끔하고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다음날 성판악 주차장까지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숙소랑 한라산이 가까워 아침에 다른 숙소보다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숙소를 잡을 때 최대한 한라산 출발점과 가까운 곳으로 잡으셔야 출발하는 날 아침이 편하실 거예요. 잠을 푹 자고 드디어 한라산을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조금 온다는 소식이 있어 숙소 베란다에서 하늘을 보았는데 날씨가 맑은 것 같지 않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마프는 오늘 성판악 코스로 등산하여 관음사 코스로 하산하기 때문에 출발지와 도착지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새벽에 조천읍 콜택시를 타고 성판악 코스 주차장으로 이동했어요. 성판악 코스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성판악 주차장은 해발 고도가 750m인데 거의 모악산 정상 높이랑 비슷해요. 마음속으로 정상까지 1200m 정도만 오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일 아침 7시인데도 주차장은 차로 가득했고 주차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라산을 오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판악 주차장에는 매점은 없지만 정상 등정 인증서를 발급하는 곳이 있고 탐방객 쉼터와 화장실 그리고 3단 수생수를 파는 자판기가 있어요. 혹시 물을 조금 챙겨오신 분들은 여기서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를 설명드릴게요. 마프는 오늘 성판악에서 시작하여 관음사로 하산하는 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성판악에서 솥밭 대피소까지는 1시간 30분, 솥밭 대피소에서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또 1시간 30분, 마지막으로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정상까지 또 한 번 1시간 30분, 총 9.6km를 4시간 30분 목표로 가보려고 해요. 구간 사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지만 경사도는 높아지는 코스입니다. 정상 백록담에서 30분 정도 머물고 하산할 때는 삼각궁 대피소, 탐라계곡 화장실을 지나는 관음사 코스로 하산하려고 합니다. 하산 구간은 8.7km이고 하산 시간은 5시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등산 시간 4시간 30분, 정상 30분 사진 촬영, 하산 5시간, 왕복 18.3km를 10시간 코스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한 QR코드를 찍고 드디어 한라산에 입장하였습니다. 물은 1인 3병 이상은 꼭 챙겨달라는 문구도 있으니 물은 꼭 잘 챙겨오시길 당부드려요. 한라산에 입장하니 수많은 까마귀들이 마프를 반겨주었어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도망가지 않네요. 성판악 입구에서 출발 시간은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목적지인 솥밭 대피소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7시 반쯤 출발했으니까 9시쯤 도착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사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수월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솥밭 대피소를 향해 계속 가보겠습니다. 출발 지점인 성판악 주차장이 해발 고도 750m 지점이라 10분 정도만 가면 바로 800m 고지가 나옵니다. 등산길을 따라 오른쪽에는 계속 모노레일이 보여요. 모노레일은 원래 대피소까지 물품을 실어 나가는 용도로 쓰이는데 가끔은 인명 구조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마프가 이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올라가 봅니다. 성판악 주차장에서 솥밭 대피소까지는 4.1km로 긴 것 같지만 평지를 걷는 것처럼 경사도가 거의 없어 산책온 느낌으로 편하게 걸었습니다. 과거에 화산이었던 곳이라 현무암이 많았고 국립공원이라 등산길도 정말 잘 정비되어 있네요. 한라산에는 영상에 보이는 조리대가 정말 많은데요. 전체 면적의 95%까지 장악한 적도 있다고 해요. 토실 유출을 막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은 식물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어 벌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맑은 새소리를 들으며 걸어봅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계곡에는 물이 말라 있어요. 계곡 물소리도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이제 해발 900m 고지를 지납니다.
벌채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조리대가 한라산을 장악하고 있네요. 조리대 중간중간 보이는 굴거리 나무를 지나 계속 올라옵니다. 굴거리 나무는 예전에 구슬할 때 쓰여 굴거리 나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나무들도 공부하며 오르니 지루하지가 않네요. 해발 1000m 고지를 지납니다. 솥밭대 피소가 해발 약 1050m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솥밭대 피소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상판화 코스는 전망이 트여있지는 않아 어쩌면 따분하게 느낄 수도 있어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하며 오르길 추천드려요. 한라산에는 나무 데크길이 많은데요. 사이사이 공간에 스틱이 껴서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솥밭대 피소 직전에 이렇게 웅장한 삼나무 수나무가 있는 솥밭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진짜 멋지고 피톤치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산림욕을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70년대에는 여기가 넓은 초원이었다고 합니다. 솥밭이라는 뜻이 소나 말들을 방목하는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솥밭에 멋진 나무들을 뒤로한 채 드디어 솥밭대 피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솥밭대 피소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야외에서 음식을 먹으며 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니 여기서 간식도 드시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솥밭대 피소 9시까지 오는 거를 목표로 하였는데 8시 50분에 도착을 하여서 10분 동안 쉬었다가 이제 진달래밭 대피소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진달래밭 대피소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1시간 30분 뒤인 10시 30분으로 목표를 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고고! 솥밭대 피소를 나와 바로 천백고지를 지나갑니다. 해발고도를 알려주는 표시석이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멋진 것 같아요. 중간중간 나무 데크길이 있는데 틈 사이로 스틱이 들어가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중간중간 계곡이 나오는데 전부 말라있어 아쉬워서요. 물이 흐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현무암 재질의 돌들이 대부분인데 붉은색 돌들도 섞여 있어요. 검은색 돌들은 현무암 같은데 저 붉은색 돌들은 무엇일까요? 나무들을 구경하다가 넘어질 뻔하기도 했네요. 솥밭대 피소에서 30분 정도를 오르면 살아오름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살아오름 사진을 보니 굉장히 멋져 들리고 싶었지만 왕복 40분을 다녀오면 벨록담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진달래밭 대피소를 향했어요. 살아오름 입구를 지나고 이제 정상이 아니라 진달래꽃 대피소까지 한 1시간 남은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오늘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날씨를 보니 비 오는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안개가 많이 껴있어서 백록담은 볼 수 있을지 못 볼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석을 보고 싶으니까 정상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옆에 기찻길도 있네요. 한라산 까마귀들은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사람들 곁에서 잘 떠나가지 않아요. 간식을 먹으면 옆에서 달라고 조르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1300 고지를 지났습니다. 확실히 솥밭대 피소 가는 길보다 진달래밭 대피소 가는 길이 경사가 훨씬 높네요. 약 2배 정도 경사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아직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았습니다. 점점 전망이 트이면서 진달래밭 대피소가 멀리 보입니다. 진달래밭 대피소는 솥밭 대피소보다 훨씬 큰 느낌이 들어요.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간식과 라면을 드시며 쉬는 분들이 많네요. 주변에 간식을 드시는 등산객이 많아 까마귀들도 같이 간식을 달라고 돌아다녀요. 까마귀와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여요. 진달래밭 대피소 화장실은 현무암을 쌓아 만들었어요.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이어서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현무암에 구멍이 많아 화장실에 안 좋은 냄새들이 싹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드디어 진달래밭 대피소에 도착했는데요. 원래 10시 30분이 목표였지만 10시 20분에 도착해서 10분 정도 쉬었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밭 대피소에 12시 반을 넘어 도착하면 정상까지 가는 길이 통제가 되는데요. 통제가 되면 정상 못 가니까 서둘러서 가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정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달래밭 대피소는 통제 시간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12시까지 도착해야 정상을 갈 수 있고 봄, 가을에는 12시 30분, 여름에는 13시까지 도착해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진달래밭 대피소 도착 시간이 너무 늦으면
정상에 못 가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제 진달래밭 대피소를 출발해 백록담을 향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1시간 30분을 목표로 가봅시다. 한라산은 100m를 오를 때마다 0.6도씩 온도가 내려간다고 해요. 750m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벌써 1550m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출발 전보다 약 4.8도 정도 기온이 내려갔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그런지 결빙 구간이 많아지네요. 중간중간 눈이 꺼진 곳이 있었는데 계피를 보니 눈이 진짜 오랫동안 쌓인 것 같아요. 저런 곳에 발이 들어가면 크게 다칠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해발 1600m 고지에 도착하면 전망이 확 트이면서 구상나무 군락지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고사목이 되어 있었어요. 구상나무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여 높은 곳에만 자라고 있었는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한라산이 따뜻해져 죽어간다고 해요. 구상나무 고사목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변에 푸르른 구상나무들도 볼 수 있었는데 이 구상나무들도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져 고사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무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1800m 고지에서 내려다보는 제주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여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이제 정상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한라산의 한은 하늘의 은하라는 뜻이고 라는 잡아당긴다는 뜻으로 한라산은 산이 높아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정상 부근에 오르니 정말 밤에는 은하수를 잡아당길 정도로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상 부근에는 백록담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긴 줄이 있었어요. 평일이고 비가 오기 시작해 평소보다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도 약 30분 정도 기다린 뒤에야 정상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왼쪽 나무 모양 정상석에서 사진 찍으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백록담이 너무 멋져서 정상석에서도 인증사진을 찍고 나무 정상석에서도 인증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백록담에서도 인증샷을 찍었답니다. 흰사슴이 물을 마시며 놀았다는 멋진 백록담. 그럼 마프와 함께 백록담의 멋진 모습을 감상해 보실까요?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 백록담의 모습만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운이 좋게도 백록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록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한라산의 멋진 능선을 내려다보며 관음사 코스로 하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려가면서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성판악은 한라산의 동쪽 코스이고 관음산은 북쪽 코스인데 아무래도 북쪽은 햇빛이 적어 결빙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관음산은 북쪽이다 보니 성판악에 비해 얼음이 진짜 많았어요. 성판악 코스는 하루에 등산객이 1000명이 오가고 관음사 코스는 그보다 적은 500명만 지나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관음사의 등산객 숫자가 성판악보다는 적으니 얼음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얼음도 많아 아이젠을 착용하고도 엉금엉금 내려갑니다. 이때 잠시 관음사로 내려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관음사만의 풍경을 볼 수 있어 만족하였습니다. 관음사 시작점은 해발 620m로 성판악 시작점 해발 고도인 750m와 약 13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경사가 성판악보다는 훨씬 높았어요. 경사가 높은 만큼 계곡이 깊고 상세가 웅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비 맞는 게 찝찝했는데 이제 온몸 다 비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안 찝찝해요. 재밌어요. 비 맞는 게. 그럼 저와 함께 재밌게 내려가 보실까요? 백록담에서 하산하며 1시간 정도 걸으니 용진각 현수교회가 나왔어요. 비가 오니 체력이 저하되어 빨리 삼각봉 대피소가 나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30분 정도 더 걸어야 삼각봉 대피소가 나와요. 와, 하산이라 내리막길만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오르막길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하산 중의 오르막길은 체력을 정말 많이 소진시키는 것 같아요. 삼각봉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핫앤쿡 라면의 밥을 먹었어요. 비 오는 날 먹어서 그런지 더욱 꿀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비상식량을 먹으며 바라보는 맞은편 삼각봉 전경도 끝내줬어요. 비소리를 들으며 바라본 안개 낀 삼각봉의 전망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삼각봉 대피소에는 계단 모양의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공공 와이파이 존이 있어요. 이런 높은 대피소에도 공공 와이파이 존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삼각봉 대피소 안을 들어가 보니 비를 피하기 위해 많은 등산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까 고민했지만 일기예보를 보니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하여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바로 하산하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우비도 소용이 없었어요. 바지도 다 젖고 신발도 다 젖어버렸네요. 어둥 산행의 힘든 점 중 하나가 신발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점이에요. 삼각봉 대피소에서 개미등을 지나 2시간 30분 정도 걸으니 탐라계곡 화장실이 나왔어요. 삼각봉 대피소에서 보는 화장실이랑 똑같이 생긴 화장실이 있고 맞은편에 쉴 수 있는 평상이 하나 있는데 비가 와서 쉬지는 못하고 바로 이어서 하산을 하였습니다. 탐라계곡 화장실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탐라계곡이 나와요. 성판화 코스와 가늠사 코스 전체를 통틀어 가장 웅장하고 멋진 계곡이에요. 특히 계곡 안에 돌들이 크고 멋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비 맞으면서 4시간 정도 가보면 이런 탐라계곡이 나오는데요. 정말 웅장하고 멋지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제 탐라계곡을 지나면 쉬운 코스가 나오는데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는 이제 관음사 주차장에 도착할 거 같네요. 마지막 나올 때까지 화이팅! 탐라계곡을 지나 500m를 걷다 보면 숯가마터라는 곳이 나와요. 숯가마터는 한라산 주변에 있는 참나무를 이용하여 참숯을 구워냈던 장소로 제주도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현장 학습 장소입니다. 숯가마터를 지나 다시 또 500m 걸어 내려오면 구린굴이라는 멋진 굴을 만날 수 있어요. 구린굴은 약 2만 년 전에 백록담 용암 분출할 때 같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구린굴 안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금박쥐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쁜 빗소리를 들으며 관음사 주차장 근처 계곡의 풍경을 감상해보아요. 이제 한라산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10시간의 등산 끝에 드디어 관음사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비도 오고 힘들었지만 막상 한라산을 뒤로하니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산행에서 가보지 못한 살아오름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다음에 한라산에 오면 꼭 가봐야겠어요. 드디어 10시간 산행 끝에 드디어 관음사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10시간 중에 5시간이나 비가 와서 힘들었지만 비와 한라산도 멋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 산에서 또 만나요.